천년의 중세가 막을 내리고 1400년 무렵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새로운 시대가 막을 올립니다. 역사는 이 시대를 고대의 부활이라는 뜻으로 르나시타, 르나시멘토,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르네상스 하면 흔히 인문주의, 인본주의라고 해서 신중심의 중세와 비교하며 인간 중심의 시대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 르네상스 역시나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아니라 신중심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와 르네상스의 큰 차이는 신의 섭리에 접근하는 방식과 관점, 그리고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중세 때는 오로지 교회와 성직자들만이 지식을 독점하고 있었다면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면서 세계는 논리적 분석과 이성적 관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르네상스 미술 전반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창작 원리는 관찰되고 분석된 자연과 대상의 모방과 재현이었으며 모방과 재현을 생생하고 설득력 있게 실현하기 위해 원근법이 개발되었습니다. 르네상스는 지리적으로 이탈리아와 알프스 이북 지역에서 각각 다르게 전개되었으며 시기적으로는 초기, 전성기, 후기로 나누어집니다. 이탈리아 초기 르네상스는 1400년에서 1500년까지를 가리키며 1500년에서 1550년까지를 전성기 르네상스, 1550년에서 1600년까지를 후기 르네상스 또는 매너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1400년경 르네상스가 시작되었지만 독일, 프랑스, 플랑드르 등 알프스 북쪽 지역에서는 100년 늦은 1500년 무렵이 되어서야 르네상스가 시작됩니다. 15세기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크나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시가 발달하면서 토지 중심의 중세 봉건 제도가 힘을 잃게 되고 상공업 중심으로 경제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부의 집중 현상이 나타납니다. 부유해진 사람들과 도시들은 미술을 통해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자 했고 최고의 부호들과 권력자들은 최고 실력의 미술가들을 초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오로지 최고의 미술가만이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한 미술가들 사이의 경쟁 또한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랫동안 미술 창작을 육체노동으로 보아 천박하게 여겨온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했고 창작 행위가 정신활동으로 인정받으면서 미술가들의 사회적 신분도 높아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발현한 또 다른 원인으로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회복하고 민족의 자존감을 되찾으려는 자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마 제국 멸망 후 수백 년 동안 지속된 야만족의 침략과 전쟁으로 찬란했던 고대 로마의 문화, 예술, 학문적 전통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지식인들의 자각이 르네상스 태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르네상스 태동의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는 신곡의 저자 단테, 인문주의자 페트라르카, 데카메론을 집필한 보카치오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문화적 자기 정체성 회복을 위해 라틴어가 아니라 자신들의 고유 언어인 토스카나어로 집필했고 이것이 문법 정리와 언어 순화의 계기가 되어 이탈리아어 체계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본고장은 꽃의 도시 피렌체입니다. 양모, 가죽, 무역, 금융업 등이 왕성했던 피렌체에는 동업협동조합 길드가 결성되었고 각각의 길드들은 서로의 부와 권위를 경쟁적으로 과시하면서도 피렌체를 위해서 공공의 임무도 분담하고 있었는데 도시를 미술품으로 아름답게 가꾸는 일도 거기에 포함되었습니다. 피렌체를 중심으로 발달한 초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기념비적인 미술작품은 필리포 브루넬레스키가 완성한 피렌체 두오모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돔입니다. 1401년 피렌체 세례당 청동문 제작을 위해 벌어진 최종 공개 경쟁에서 기베르티에게 승리를 내어주었던 브루넬레스키는 고대 건축을 연구했고 마침내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두오모의 돔을 완성했습니다. 지름이 43m에 달하는 돔을 올리기 위해 무려 400만 장의 벽돌이 사용되었고 그 무게가 자그마치 37,000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르네상스 하면 이탈리아 피렌체, 피렌체 하면 두오모의 붉은 돔이 연상될 정도로 브루넬레스키의 업적은 시대를 초월해 모든 이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고대의 건축 언어를 탐구해 르네상스의 문을 열어준 브루넬레스키의 업적을 계승한 인물은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입니다. 회화론, 조각론, 건축론을 집필하면서 고대 예술의 원칙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알베르티는 피렌체에 건축한 팔라조 루첼라이를 비롯해 만토바의 산탄드레아 교회 건축을 통해서 그가 고대로부터 무엇을 배웠으며 고대의 건축 언어를 자신의 시대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건축가 브루넬레스키의 또 다른 업적은 원근법입니다. 원근법은 2차원인 평면에 공간감, 깊이감을 불어넣는 기법입니다.
이미 오래전 고대 그리스와 로마인들이 원근법을 사용한 적이 있었지만 중세를 지나는 동안 고대인들의 원근법에 대한 지식은 잊혀졌습니다. 브루넬레스키는 손거울을 이용한 간단한 실험 장치로 대상을 관찰하면서 소실점이라고 부르는 가상의 점을 찍고 그 점으로 수렴되는 선들 위에 대상을 일정한 비율로 축소시키면 가상의 공간이 느껴진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이것이 수학적으로 계산된 선형 원근법 Linear Perspective입니다. 브루넬레스키의 원근법을 최초로 회화에 적용한 인물은 마사초입니다. 1426년경 피렌체의 산타마리아 노벨라 교회 벽면에 프레스코 기법으로 그린 성삼위일체는 르네상스 최초로 원근법이 적용된 그림입니다. 실감나는 화면을 창조하기 위해 원근법 연구에 심취한 초기 르네상스 미술가들로는 피렌체에서 활동한 파올로 우첼로, 만토바 두칼레궁, 신부의 방 카메라 델리 스포스의 인상적인 천정화를 남긴 안드레아 만테냐, 세리를 받으시는 그리스도 몬테펠트로 제단화와 같은 걸작을 비롯해 원근법에 관한 이론서를 집필한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가 있습니다. 초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가들은 원근법을 통해 대상을 모방하고 재현했을 뿐만 아니라 화가 산드로 보티첼리의 걸작 비너스의 탄생이나 라 프리마베라, 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작품의 주제를 기독교적 내용에만 국한하지 않고 신화 이야기나 동시대 중요한 사건 혹은 대단한 부나 권력을 소유한 세속적 종교적 인물들을 작품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초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조각가로 피렌체에서 명성을 떨쳤던 인물로는 로렌조 기베르티와 도나텔로가 있습니다. 이제 갓 21살의 신진 조각가 기베르티는 1401년 피렌체 세례당 청동문 제작을 위한 공모전 결승 라운드에서 라이벌 브루넬레스키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기베르티보다 훨씬 파격적으로 조각을 혁명한 조각가는 도나텔로입니다. 피렌체의 오르산 미켈레 외벽에 설치하기 위해 제작된 작품 성인 게오르기우스는 당시 조각가들이 알지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작품이었습니다. 조각상을 의뢰한 것은 갑옷과 무기를 제작하던 피렌체 길드로 성 게오르기우스가 이 길드의 소성인입니다. 성 게오르기우스는 용감하게 괴물을 무찌른 로마 군인으로 조각가는 괴물을 작품에 직접 드러내는 대신 용맹한 성인 게오르기우스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적을 응시하도록 합니다. 조각에서 괴수는 그려지지 않았지만 괴수의 존재는 성인의 눈빛에 심리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도나텔로의 성인 게오르기우스는 다음 세대 피렌체에서 어떤 걸작이 탄생할지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1400년 무렵 피렌체에서 발화한 초기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100여 년의 시간 동안 무르익어 교황의 도시 로마에서 전성기를 경험합니다.